2020년도는 국내 시장이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021년도에도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리치튜브에서 2021년도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1탄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성장 주식 1탄을 공개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 성공 투자 이끄시고요. 신규원은 구독하기,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거래 종목 베스트 1이 성장주였습니다. 테크주, 롱테크가 52%인데 물론 이 롱테크가 11월달, 10월달과 11월달과 12월달, 11월달과 12월달, 11월달에 비해서 12월달에 비중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성장의 개념을 가진 주식들은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까지 끝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성장주 중심으로 공략을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가 숏 달러였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달러를 매도하기 때문에 달러의 매도 자금이 계속 이머징 마켓으로 아니면 비달러 자산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타켓이 한국이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손꼽을 수 있는 이런 나라이고, 그 안에서 한국 안에서에 보면 성장의 대표적인 회사들은 IT 섹터들이고 그리고 BT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IT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성장의 대표적인 거니까 이쪽 중심으로 1탄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메탈 라이프라는 종목입니다. 메탈 라이프는 다양한 세라믹 제품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부품화하는 회사, 그리고 광통신 패키지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RFHIC, 이게 이제 모회사입니다. RFHIC의 자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쪽의 성장과 맞물려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통신 업체들 중에서 이제 화합물 반도체 패키징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RFHIC가 GNA 트랜지스터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패키징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FHIC의 성장과 맞물려서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도 매출은 일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적자의 이런 시장 흐름인데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2021년도에는 매출액 그러니까 215억으로 연간 대비해서 한 140%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 이런 흐름이라면 흑자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년도는 약 한 62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의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보면 이 회사가 적층 세라믹 기술이나 히드싱크의 어떤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쪽에 어떤 신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신사업이 지금 현재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만약에 2021 쪽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것은 그 반도체 그 화합물 반도체 어떤 케이스 역할을 하는 패키지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여기에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기술이나 히트싱크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제 소재 산업 이쪽이 새로운 신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올랐는데 얘는 근데 뭐 지금 그 연초부터 막 따라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그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이니까 가격대가 조금 유효한 시점 후에서 봐야 되는데 약 한 10% 정도의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가 좋다. 26,000원에서부터 24,000원까지 그냥 내려올 때마다 평단을 25,000원에다 맞춘다는 개념에서 시장을 접근해 주시고 일부는 뭐 28,000원에 살짝 하향 이탈하는 자리 결국은 27,000원대에서부터 입질하되 평단을 25,000원대로 맞추겠다 이런 얘기이죠.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그 3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합니다. 3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국내 최대의 칩립스 업체입니다. 칩립스 업체인데 주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칩립스 업체라는 걸 또 생소한 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 반도체 업체에서는 파운더리 업체가 있죠. 파운더리는 공장이 그러니까 설계 능력이 없고 공장만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만 하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팹립스 업체라고 있습니다. 팹립스 업체는 주로 공장은 없는데 설계만 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제 칩립스 업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옛날에는 여기 설계를 해서 파운더리 업체한테 주면 파운더리 업체에서 이걸 생산해서 가는 이런 구조인데 최근에는 이 칩립스 업체가 디자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업체인데 이 디자인 업체에게 팹립스 업체가 주면 이 칩립스 업체가 디자인해서 파운더리 업체로 주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어차피 그 파운더리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이쪽에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그 삼성전자의 DSP로 선정이 됐죠. DSP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는 것이요. 삼성전자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그 파운더리의 1등 회사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VCA 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쪽에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약하고 처음으로 그 삼성전자의 그 디자인 파트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운더리 에코시스템 파트너로 만약 이쪽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사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AD 테크놀로지가 같이 가는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괄목하는 어떤 성장이 나올 때 동반 성장하는 이런 회사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설계와 양산을 일괄 수주 방식으로 계약해서 공급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장 흐름보다는 2021년도 여기에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나 이런 흐름들이 2021년도는 현재보다 아주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가격대를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3만 원대
뭐 3만 원대, 그러니까 1% 미만의 이런 자리에서부터 2만 7천 원까지 매수하시고, 이 매수했던 거를 4만 5천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비피도라는 종목입니다. 비피도라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비피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1호 기업입니다. 1호 기업입니다. 1호 기업인데, 제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지금 현재 온다고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롬 이쪽 시장,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생활의 환경이 변형이 되면 만성 질환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 대안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장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백조 개의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금 이제 치료하는 이런 회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균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균주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어떤 경쟁력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비피도 익스프레스 플랫폼이라는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을 이제 안정성 평가나 효능 평가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장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이쪽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이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제일 하는 첫랩이나 아니면 고바이오랩, 그다음에 네오크레마 뭐 이런 쪽이나 셀바이오텍이나 요즘 최근에 상장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건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가격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이제 내렸을 때 22,500원, 뭐 약 한 2%, 3% 이하로 마이너스권에서 접근해서 2만 원까지 접근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21,500원 이하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윗단으로는 4만 원까지 열어두는 중기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이고요. 자화전자는 뭐 지금 현재 카메라 지금 현재 카메라 OSI와 자동 포커스 장치 AF 사업을 집중하는 이런 회사인데, 지난해 이제 3분기 때에 흑자로 일단 전환했죠. 흑자로 전환했고, 앞으로 이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용 부품인 PTC 히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돼 있는 카메라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많이 올라갔던 거 있죠. 옵트론텍이나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지만, 또한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LG가 이미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어서 본격적인 어떤 발산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다. 단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이제 흑자 전환하는데, 예를 들어서 OIS 손떨림 보정 부품이라는 것, OIS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 초점 장치, 자동 초점 장치하고
그러니까 오토 포커스라고 그러죠. AF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손떨림 장치 OIS의 이 두 가지의 기능에다가 PTC 히터를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러한 시장 흐름으로 볼 때 얘는 지금보다 내년도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런 자리인데 이미 내년의 성장 부분을 일정 부분 얘는 가져왔다는 게 흠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가는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뭐 그 실적이야 내년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면 큰 그 이제 2021년도의 시장 흐름은 2020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2021년도에서 흑자가 전환되는데 지금 현재 약 한 190억 정도가 흑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약간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성격이다. 그러면 얘는 이게 그 연초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올 때마다 조정시 매수하는 그러니까 바이 온 딥스 전략 이 전략으로 21,000원대를 노리셔야 됩니다. 21,000원대에서부터 19,500원까지 매수해서 여기서 매집을 이렇게 내려줄 때 매집하고 얘는 3만원대까지 열어두는 이런 스윙 전략, 중기 스윙 전략으로 가는 전략 유효하다. 그래서 뭐 아래로 22,000원대를 깨는 자리부터 부분적으로 매수하되 평단을 21,000원까지 맞춘다는 것, 그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요, 올리패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올리패스는 그 RNA 치료제 전문 회사입니다. RNA 치료제. 최근에 이제 RNA라는 이 치료제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이제 이 RNA 치료제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올리패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RNA 치료들 중에서도 그 비마약성 진통제, 그 올리피 1002라고 하는데 이게 임상 1회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서 효능이 이제 영국과 호주에서 그 투약을 이미 마친 상태이고 건강한 사람들 116명을 상대로 했는데 일상에서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B상에서 관절염 환자 30명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이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이 회사는 이제 당뇨병성 박막증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이 리보핵산이라는 거 있죠. 리보핵산은 우리는 이제 RNA라고 하는데 RNA 관련주를 기반으로 한 신약 업체인데 이런 회사들을 이제 각광을 받는 거는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을 입증했던 지금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가 전부 다 RNA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이쪽에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은 내년도에도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지금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는 기존의 진통제 용량의 10,000분의 1 효과를 내는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게 그 효능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게 혁신 치료제로 지금 현재 제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전에 아까 비피도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나는 회사이고 이 회사는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이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성장의 모멘텀으로만 진행된다는 것,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얘를 그냥 따라가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얘도 한 10% 정도는 디스카운트 효과가 나올 때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5,000원에서 25,000원에서부터
2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고요. 뭐 크게 보면 윗단을 4만 원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밑단을 4만 원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밀릴 때마다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 성장 섹터의 1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1탄으로 5개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메탈라이프,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화전자, AD 테크놀로지, 예, BP도 올리패스, 예, 이렇게 성장의 모멘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내년도에도 좋은 결과를, 예, 올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제시했던 전략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축년에도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